자녀 2명에 대해서 사전 증여 플러스 주주 배당. 뭐 이 주주 배당이 이거는 고객이 하는 그 단어인 거예요. 주주 배당? 그럼 주주한테 배당하지 뭐 안주주한테 배당하나?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고객이 이야기하면 그런 줄 알아야 고객한테 그 용어가 틀렸는지 따지면 안 돼요. 예. 우선은 이렇게 적어 온 거예요. 예, 이게 실제 지금 케이스들은 실제 저희 그 연구원들이 나가서 상담했었던 케이스 숫자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. 예, 그래서 제가 그냥 보고 이렇게 뭐 같이 좀 더 붙여서 솔루션을 만든 거거든요. 자, 사전 증여 전략 및 주주 배당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2천만 원씩 증여를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쪼갰다.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2천만 원 원래부터 또 주주가 저기 구성이 좀 돼 있었나 보네요. 그죠? 어쨌든 A가 DE한테 원래 이 상태인가요? A가 DE한테 여기 2명이 자녀군요. 원래 여기 CB는 주주였고 그죠? 여기서 조금 떼서 준다. 1.5, 1.5 조금씩 떼줬네요. 그때 저 코딱지만큼 떼줬네요. 예, 그래서 100%. 자,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미성년자 자녀니까 저 공제가 되죠.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. 그래서 2천만 원까지 해줬다. 그래서 누계 한도로 해서 증여재산 공제액 중에서 배우자는 6억, 그 다음에 직계존속 5억, 그 다음에 미성년자 2천 이렇게 해가지고 줬다라는 거예요. 주고 나서 뭐죠? 중간 배당 하려고 그러면 정관 바꿔야 된다 그랬죠? 정관 다 바꾼다 그랬잖아요. 그렇죠? 여러분들 정관 관련돼서 수정 사항이 있다, 필요하다라고 하면 특별하게 뭐 바꿔달라고 하면 뭐만 바꿔드리고 그냥 전체적으로 있는 거 다 좀 넣어주세요. 필요한 옵션들. 그러면 다 넣어서 바꿔드리고 너무너무 복잡하게 좀 멋들어지게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 삼성전자만큼 복잡한 정관 만들어드려요. 예, 쓸모가 없지만 찾다가 일 다 보죠. 예, 막 두꺼운 거. 그러니까 어쨌든 원하는 입맛대로 다 만들어드려요. 여러분들 만들 거 아니잖아요. 그렇죠?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정관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지금 전화 어디든 해보세요. 법무사 사무실이 아니죠. 법무법인이죠. 정관요? 못 만들어줘요. 뭘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죠. 기본 정관 우리 그냥 돌아다니는 정관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검토하고 분석해가지고 다시 만들고 그에 대한 검토하고 법적인 의뢰하고 한 1,000만 원 줘야 만들 거예요. 하나 뭔가 만들어 놨는데 그게 아니에요. 그냥 정관의 정의는 뭐냐? 상법이 존재하고 세법이 존재하고 민법이 존재하고 헌법이 존재하죠. 우리가 인간이라면 다 헌법에 해당되는 거예요. 내가 돈을 벌면 세법에 다 해당돼야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? 정관은 우리 회사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덩어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법들을 내부적으로 만든 게 정관이에요.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.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커피를 한 잔씩 쏜다. 이걸 집어넣어도 돼요. 예. 안 지켰어. 그러면 정관 위반인 거죠. 그럼 내부적으로 그의 대표이사 뭐라고 해도 되죠. 뭐든 집어넣을 수 있어요. 예. 그래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금 현재의 권리들. 권리 위에 잠든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게 기본적인 권리 정정의 기본 핵심이거든요. 정관은 상법에서 야, 너희들이 이러한 권리를 누리려면 너희들 내부에 있는 법에다가 명시를 해. 그러면 그 법을 우리도 인정해 줄게라는 요소들이 있어요. 그게 뭐 주식 양도에 관한 어떤 제한 규정, 그 다음에 방금 말씀 중간 배당,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. 그와 관련돼서 대표님이 알아서 입맛대로 골라서 넣을 수가 없죠. 그래서 우리가 입맛대로 골라서 31 아이스크림 그 파인트를 만들어서 넣어준다라는 의미인 거예요. 되셨죠? 자, 여기까지. 자, CEO 유고 및 퇴직금 재원 플랜. 이거는 잠깐 볼게요. 우리가 늘 20년, 30년, 100년 전은 좀 그렇나? 아무튼 뭐 해오는 컨셉이에요. 보험 컨셉. 근데 이거 뻔한데 왜 또 얘기를 해야 되느냐? 다른 것들은 직접적으로 보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건 아니죠. 그런 것들을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보험을 받거나 아니면 진짜로 뒤에 가서 하는 뭐 가업 승계와 관련된 것들을 하다 보니 상속세 재원을 좀 마련하셔야겠다던가 법인의 법인세 절감을 좀 하면서 또 리스크도 조금 관리하려고 VIP 정기보험을 가입을 한다던가 직접적인 연결성은 있지만 별로 없을 수 있죠. 근데 이거는 퇴직금 쌓아야 됩니다. 퇴직금 미리 쌓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져갈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. 혹은 국세청에서 그에 대해서 적립을 원래 원칙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. 우리 일반 직원들 퇴직금들 다 적립하죠. 외부든 내부든. 그죠? 그거 뭐라 그러죠? 응? 얘기해봐요 빨리. 제가 지금 뭐든 다 떠올릴 정신은 없으니까.
퇴직금 그 방법 DC형, DB형 얘기하잖아요. 그죠? DB 뭐죠? 뭐의 이니셜이죠? 그러니까 뭐냐고 영어 단어로요. 우선은 뒤에 DB는 benefit, 그 다음에 DC의 C는 contribution, D는 define 정도 되겠네요. 그래야지 확정이라는 게 definition, defining 뭐 이런 거겠죠. 아무튼 직원들 건 그렇게 쌓아놓는데 대표 거는 쌓아놓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? 2011년도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? 그때 우리가 5배수를 해도 되니 10배수를 해도 되니 막 기억나세요? 예. 그러다가 10배수 했는데 돼요, 안 돼요? 누가 안 된대요? 돼요. 2011년 지금 2011년이라고 했었을 때 된다고요. 안 되진 않은데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선을 좀 그어주겠다라고 해서 법이 제정된 거다. 그리고 최근에도 또 추가적인 법이 약간 조정된 건데 그건 계산하는 데 있어서 달라진 거니 여러분들이 크게 모르셔도 저희가 계산해서 드릴 거니까 크게는 신경 안 쓰실 요소가 있다. 그래도 그때 시점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. 왜? 지금 퇴직하거나 5년 후에 퇴직하거나 10년 후에 퇴직한다 해도 현재 시점에 2011년도 이전 거에 대한 건 지금 또다시 계산해서 또다시 하게끔 돼 있어요. 대표님이 그거와 관련돼서 얘기할 때 나도 대화는 나누어야 되거든요. 기억 안 나면 어떡해요? 가방에서 9개 리플릿은 그냥 꽂고 다니는 거예요. 한 장 썼으면 한 장은 또 뽑으면 돼요. 그 종이도 두꺼운 종이로 프린팅 하라 그랬거든요. 한 장에 헐렁한 거 꺼내갖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딱딱한 종이 꺼내는 게 좋으니까 그거 좀 사놨다가 필요할 때 그냥 프린트만 하면 그대로 나와요. 자, 그거 꺼내면 내용들 다 있어요. 기억 다 할 필요 없고 이해만 해놓으면 된다, 이 자리에서는. 자, 2011년도 이전에 10배수로 해놨어요. 오케이. 이제는 괜찮아요. 왜? 그 당시에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국세청에서 인정해주겠다. 그 이유와 관련된 거는 5배를 했어요. 그러니까 5배를 지급을 했어요. 뭐 어쨌든 정관 규정에도 있고요. 정관에 원래는 퇴직금 규정은 정관에 넣는 거예요, 안 넣는 거예요? 이제 지금 제가 좀 여유가 좀 갑자기 좀 생겨서 던지고 기다리고 있어요. 정관에 넣는 거예요, 아니에요? 자, 원래 정관에 넣는 거예요. 네. 자, 그런데 정관에서 결국에는 밖으로 뺀 건 정관에서 위임한 하나의 어떤 다른 데다가 붙인다. 왜냐하면 그 내용이 좀 많잖아요. 조금씩 정관이 다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그거 하나가 길게 2페이지, 3페이지 가고 뒤로 넘어가면 보기가 좀 그렇고 또 외부에 정관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거든요. 정관이 그냥 존재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실제 업무에서도 정관 첨부하세요. 비딩을 하고 입찰을 하려고 해도 정관 넣어주세요. 다 한다고요. 왜? 그 정관의 규정이 그 회사 법인데 그 법에서 뭐가 되니 안 되니 막 해놨다면 나중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다 해요. 자, 어쨌든 그래서 규정에 5배수라고 해놨어요. 지금도.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. 5배라고 했어요. 자, 그런데 법이 바뀌었는데 3배수까지는 퇴직소득세로 인정하고 5배수는 안 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자,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. 법인세법에 있어요? 소득세법에 있어요? 이제 지겨울 만도 한데 이걸 아직도 소득세법, 법인세법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. 소득세법에 있어요? 법인세법에 있어요? 소득세법에 있어요. 네. 소득세법에서 3배수까지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그걸 넘어서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퇴직소득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. 그럼 퇴직소득 말고 소득세는요, 개인 종합소득세인 거예요. 왜? 분류과세, 분리과세는 따로 돼 있는 거니까 그걸 제외하고 종합소득인 거잖아요. 그렇죠? 자, 그러면 회사에서 원래는 3배수를 주는 게 보통이었을 텐데 5배수를 줬어요, 다. 그죠? 그 앞에 년도 거, 이제 2011년도 앞에 거는 상관없고 그 뒤에 거도 5배수를 다 줬어요. 돼요, 안 돼요? 법인 입장에서는 5배수까지 준 거를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요, 없어요? 그래요, 있어요. 네, 어떻게 다 알지? 네, 있어요. 그러니까 법인세법상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다. 법인의 입장에서 지출을 했다면 그건 퇴직금이고 퇴직금으로 다 줄 수 있어요. 다만 우리가 항상 인지상정을 따지거든요.
세법과 관련돼서도 법이 있고요. 실무가 있어요. 다른 갭들이 있어요. 우리 내부적인 회사에 교육도 있거든요. 지금 9월 1일부터 복장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. 원래 여름 그 7월 8월 때는 그 카라 있는 티를 입을 수 있고 면바지를 입는 걸로 규정이 돼 있었어요. 그리고 언제부터 풀린다라고 돼 있었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 아직 게시판에 안 떴어요. 아직 안 떴, 아니에요? 다행이에요. 왜? 저는 아직 너무 더워요. 저는 운동화를 신고 다녀야 돼요. 왜?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구두 신고 다니면서 지치고 싶지 않아요. 일을 하고 싶지. 자, 어쨌든 규정이 어쨌든 있으면 따라야 되지만 예외가 있고 조금씩 비껴나가도 제가 좀 그냥 청바지 입고 온다고 해서 누가 자꾸 뭐라 하지는 않아요. 한 번씩 그렇게 입으시면 안 될 텐데요. 이런 얘기하면 3번 정도 들으면 안 되겠구나, 지키겠구나. 이제 갈아입는 거예요. 법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법인세법상 우선 5배, 그러니까 법인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3배까지는 하는데 그 추가된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법인 입장에서는 되는데 다만 그 퇴직금이 그 사회 통념에서 봤었을 때 너무 과하다라고 하면 부인될 수 있다가 정답인 거예요. 되셨죠? 그래서 5배수까지는 제가 볼 때는 사회 통념 상식선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로 큰 기여를 했다면 그 이상도 가능하리라고는 봐요. 되셨죠? 그 정도. 우선은 요거 내용으로 해서 보시죠, 뭐. 자, CO 6호 쪽하고 퇴직금 재원 마련. CEO는 저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CEO가 사망하면 대부분 그 회사가 거의 흔들릴 확률이 높아요. 왜? CEO의 인간관계로 다 맺어져 있거든요. 제가 지금 업계 2위인 매출 4천억 하는 그 회사 회장님을 만났었을 때도 승계 플랜이었거든요. 그 이제 회장님께 말씀드린 게 자녀분들을 회의할 때 아직 직책이 회의할 때 참석할 회의 이제 직책은 아닌데도 뒤에 참석을 시켜라. 그리고 대외적으로 관계되셨던 분들 만나러 갈 때 옆에 비서처럼 데리고 가시라. 기본적인 이제 그런 어떤 것들도 플래닝의 하나거든요. 그러면서 계속해서 배우고 학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. 자,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죽은 거예요. 그러면 회사가 4천억짜리라 해도 확 줄어들 수가 있어요. 다 관계인 거거든요. 되게 법이고 뭔가 논리고 한 것 같죠. 여러분들 다 감정으로 움직이고요. 고객들도 감정적으로 사인하지 진짜 논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걸 가입하면 좋겠다고 사인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우리 언더라이팅에서 걸러내야 될 고객이에요. 사실은. 안 웃네요.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. 정말 철저하게 제 몸을 알고 있죠. 나는 봤었을 때 암이 분명히 걸릴 확률이 90% 이상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난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죠. 그렇죠?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언더라이팅에서 사실 걸러내야 될 분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다. 자.